네, 안녕하세요. 백돌이입니다. 저는 오늘 디봇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디봇은 페어웨이 한가운데 많이 나 있는데요. 보통 중장거리 디봇과 그 다음에 그린에 가까운 단거리 디보트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봇 가운데에서도 크게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보시는 것처럼, 자, 누군가가 금방 디봇을 발생을 하고 갔는데요. 미처 수리하지 않아서 상당히 깊이 파인 그대로 놓인 디봇. 자,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렇게 디봇이 깊이 파였지만 모래로 충전 작업을 해서 현재는 어느 정도 단단히 굳어 있는 이런 모래로 충전한 디봇 두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롱 아이언을 사용하시게 될 때는요, 이렇게 깊이 파인 디봇 같은 경우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시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반면 페어웨이 벙커샷과 같이 모래가 단단히 굳어 있는 상태에서는 롱 아이언, 미들 아이언 모두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미들 롱 아이언을 이렇게 디봇샷을 하게 될 때에는요, 제일 중요한 것이 캐리의 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한 클럽을 좀 길게 잡아 주시고요. 자, 아울러서 그린 주변에서 굴리는 샷을 시도하는 이 그린 주변 디보트에서는 오히려 한 클럽을 짧게 잡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디보샷을 하고 난 다음에 대부분 그린에 접근하게 될 때는 런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클럽을 선택하게 될 때는 서로 상반되는 이런 클럽 선택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상당히 주의하셔서 선택하시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적으로 중장거리 벙커 또는 중장거리 디보샷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자, 사실 이 벙커샷과 디보샷은 원리가 거의 비슷하기는 합니다. 자, 우선적으로 깊이 파인 우리가 디보샷을 하게 될 때는요, 채를 짧게 잡고 클럽의 페이스를 약간 닫아서 네, 그립을 단단히 쥐신 후에 3쿼터 스윙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 클럽 정도 좀 더 긴 것을 잡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거리를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8번 거리라면 7번 거리를 잡으셔서 디보샷을 해 주시는데요. 자, 먼저 페어웨이 벙커샷과 같은 현재 충전이 되어 있는 모래 상태의 이 디보샷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럴 때에는 우리가 짧게 서서 좁게 서시고요. 자, 스윙 궤도 또한 인투 아웃으로 하셔서 약간 걷어내는 듯한 이런 벙커샷과 같은, 그러니까 페어웨이 벙커샷과 같은 원리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치 페어웨이 벙커샷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자, 좁게 넓게 서주시면 타점이 안 맞기 때문에 약간 적당한 거리로 서주시고요. 조금 더 가깝게 서주십시오. 넓게, 자, 이렇게 멀리 넓게 서시는 게 아니라 가까이 좁게 서주시고요. 인투 아웃으로 걷어내는 듯한 샷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윙 궤도가 약간 인투 아웃으로 조금 걷어내는 듯한 느낌의 샷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볼의 위치는 가운데나 아니면 약간 공 하나 앞쪽에 놓으시고 볼만 가볍게 걷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치 페어웨이 벙커샷을 하는 것 같은 똑같은 원리로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고요. 자, 다음에는 깊이 박혀 있는 이런 상태의 샷인 경우입니다. 자, 이럴 때에는 반대로 볼을 중앙보다 약간 오른쪽에 놓으시고요. 약간의 오픈 스탠스를 서서 볼을 조금 띄어 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럴 때는 클럽의 페이스를 약간 닫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벙커샷에서 에그 후라이처럼 땅 속에 볼이 박혔을 때 이렇게 클럽의 토우를 닫아서 친 원리와 같은데요. 자, 이 볼이 맞는 순간 토우는 다시 스퀘어로 열리게 되면서 볼이 빠져나가게 되는 이런 원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느슨하게 잡으셔도 안 되지만 너무 꽉 잡으셔서 이 클럽의 토우가 스퀘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살짝, 살짝만 꽉 잡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꽉 잡고 계시다가 클럽이 토우가 돌면서 우리가 손에 부상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단히 잡아 주시되 어느 정도 클럽의 저항에 의해서 살짝 돌을 때는 이 어느 정도 돌도록 약간 도는 것이 허용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볼을 약간 뒤에 놓겠고요. 약간의 오픈 스탠스로 해서 클럽의 토우는 살짝 닫아서 가파르게 약간 아우트인 느낌으로 가파르게 디보샷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 디보샷을 하게 될 때는요, 너무 끝까지 팔로우 스루를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컴팩트하게 4분의 3 스윙을 아주 컴팩트하게 하신다는 느낌으로 팔로우 스루에서 멈춰 주시는 것으로 아주 가장 심플한 스윙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무리하게 팔로우 스루를 길게 하려고 하시거나 피니시까지 하시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르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단단하고 컴팩트한 스윙을 구사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이어서 자, 우리가 그린 주변이다 라고 가정을 해서 제가 한번 샷을 약 한 30m 정도 그린이 있다 라고 가정하에 제가 샷을 구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우리가 굴리는 샷을 하게 될 때는요, 당연히 헤드의 방향을 역시 마찬가지로 토우 방향을 이렇게 닫아서 최대한 이 로프트를 세워서 샷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자, 오히려 우리는 갭 웨지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요, 오히려 클럽의 이 각도가 조금 더 높은 한 단계 우리가 짧은 클럽을 선택하셔서 이 길게 가는 이것을 좀 방지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자, 약 30m 정도 되는 우리가 이렇게 모래가 충전된 이 상태다 라고 했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인투 아웃으로 살짝 걷어내는 샷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약 30m 짜리 페어웨이 벙커샷, 중거리 벙커샷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볼은 약간 뒤에 놓고요, 마치 칩샷을 하듯이 해주시되 아우트인으로 해주시게 되면 볼이 깨끗하게 걷어나가질 않기 때문에 약간 인투 아웃 느낌으로 살짝 걷어내는 스타일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볼이 먼저 맞고 이렇게 깨끗하게 나갈 수 있도록 샷을 해주시면 됩니다. 굳이 깊이 아우트인으로 이렇게 벙커샷처럼 구사를 하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자, 다음으로 자, 이렇게 깊이 파인 자, 이 속에 볼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는 그린 주변이다 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요, 클럽을 한 단계 짧은 것으로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클럽을 닫아서 세워서 샷을 할 것이기 때문에요. 또 더구나 스윙 궤도를 가파르게 내려서 아우트인으로 해줄 예정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런이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거꾸로 중장거리
우리가 디보샷과는 완전 반대의 선택이죠. 원리는 같지만 클럽의 선택을 달리 하시는 것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약간의 스탠스를 오픈하고요. 클럽 페이스를 닫아서 볼은 뒤에 놓은 상태에서 아웃투인으로 가파르게 볼을 꺼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리는 약 한 30m 정도로 가정해서 네, 그린 위에 아주 깨끗하게 잘 안착을 했습니다. 자, 이때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더 고난이도의 기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만약 이렇게 깊은 디보 속에 들어갔을 때에는 띄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차피 굴리는 샷으로 승부를 해야 하지만, 만약에 자, 앞에 벙커가 있는 경우에는 디보심에도 불구하고 띄울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이랬을 때에는 우리가 30m지만 앞에, 바로 앞에 벙커나 아니면 해저드가 위치를 해서 반드시 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때는 띄워야 되는데요. 자, 이럴 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확실하게 뜨고 거리가 확실하게 보장이 돼 줘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벙커샷의 그 거리 조정에서 말씀드렸겠지만 30m를 넘어갔을 때는 가능한 한 샌드 웨지보다는 개 웨지로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한 벙커샷에서도 피칭 웨지나 9번도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율에 따라서 S는 20m, 갭은 30m, 피칭은 40m를 이 계산을 해서 벙커샷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갭 웨지를 가지고 약 25m에서 30m 정도의 마치 벙커샷을 하는 것처럼 현재 디보샷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렇게 두드려 봐서 지면이 어느 정도 딱딱한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느냐 하면요, 만약에 지면이 저렇게 충전한 지 오래돼서 굳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토우로 치는 것은 얼마 나가지 않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토우로 치게 되면 굉장히 적게 나갑니다. 자, 이럴 때는 힐 부분으로 최대한 올려서 이 힐 부분으로 파고 들어가는 이 샷을 구사하셔야 될 텐데요. 이 힐 부분이 강하게 굳은 땅을 파고 들어가면서, 이 땅을 파고 들어가면서 볼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벙커샷처럼 리딩 엣지로 파고 들어가게 되면요, 튕겨 나오게 돼서 오히려 큰 미스를 하게 되거든요. 이럴 때는 확실하게 힐샷을 구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보시다시피 힐이 토우로 이렇게 에너지가 작동될 때보다 이 힐,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힐로 작동됐을 때는 훨씬 더 높은 질량과 무게가 작동되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하게 땅을 파고 들어가는 원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최대한 힐을 올려서, 힐을 이용해서 파고 들어가서 이 딱딱한 땅을 파고 들어가서 이 딱딱한 벙커를 빠져나오듯이 이렇게 구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충전한 지 오래돼서 이렇게 지면을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지면이 얼마나 딱딱한지. 자, 이 상태에서 30m 벙커샷을 하듯이 하되, 특별히 조금 더 낮게 앉아서 힐이 먼저 이렇게 찍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주 단단한 지면임에도 불구하고 30m가 날아가서 그린 위에 무사히 안착을 했습니다. 자, 이 마지막에 말씀드린 단단한 지면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이 힐 벙커샷 또는 이 힐 디보샷, 이거는 굉장히 그 선수들도 구사하기 어려운 상당히 까다로운 샷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또 생크가 날 수 있기 때문에요, 많이 연습을 하시고 익혀 두셔서 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중장거리, 그 다음에 단거리 그린 주변
이 디보샷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클럽 선택과 각각 샷의 특징과 어떻게 구사를 하셔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곁에 항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